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제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61번 사유림 경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66회 4교시에서 우리나라 사유림의 현실을 고려한 경영의 합리화 방안, 69회 3교시에서 사유림의 현실과 경영 개선 방안, 75회 3교시에서 사유림의 경영 개선 방안, 80회 2교시에서 사유림 경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 95회 3교시에서 사유림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영 방안 두 가지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사유림의 현실을 살펴보면 사유림 면적의 비중은 높고 인목축적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전체 산림 면적의 66.1%를 차지하며 헥타르당 인목축적은 국공유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2020년도 산림기본통계에 의하면 총 국유림 전체 사유림 면적은 416만 2천 헥타르로 전체 66.1%를 차지하며 이 중 인목축적은 사유림은 헥타르당 인목축적이 150.62방으로 평균적인 165.22방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축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산림 소유 구조입니다. 사유림의 산주는 86.2%가 3헥타르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평균 1.9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말 전국 산림 산주 현황을 보면 0.5헥타르 미만이 4.3%, 0.5에서 1%가 1헥타르가 4.7%, 그리고 1에서 3헥타르가 17.4%, 그리고 3에서 10헥타르가 30.2%, 10에서 30헥타르가 26.7%, 그리고 50헥타르 이상이 16.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 비율로 보면 0.5헥타르 미만이 56%를 차지하고 0.5에서 1헥타르가 1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1헥타르 미만이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0.5헥타르 미만이 56%, 그 다음에 0.5에서 1헥타르 12%, 1에서 3헥타르 소유자가 18.2%였고 3개 더하면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높은 부재산주 비율입니다. 사유림 개인 산주 중 부재산주가 121만 1천 명으로 55.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4년 말 전국 산주 현황을 보면 총 217만 명의 사유림 소주 산주 중 관내 거주가 96만 584명으로 44.2%, 그리고 관외 거주가 43%, 기타가 12.8%로 조사되어 부재산주가 비율이 55.8%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취산 녹화에는 성공하였으나 자원화하여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는 미흡하였으며 산림의 67.1%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소유 규모가 영세하고 부재산주가 많아 산림 경영에 대한 산주들의 관심이 낮은 편입니다. 산림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2030 국가원칙 감축에 기하기 위해서는 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6년도 산림청의 사유림 경영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비전으로 100년 자원 산림, 돈 되는 임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은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확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림자원 가치 증진, 현장관리 역량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7가지 전략과제로 먼저 산지의 산림경영 참여 확대는 211만 산주가 평균 2헥타르 소유를 하고 있으며 부자 산주가 전체 산주의 56%인 120만 명으로 나타나 있고 산림경영보다 재산증식, 묘지이용 등에 치중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세산주가 부재산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시 맞춤형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경영의사가 있는 산주에 대해서는 종합 컨설팅 실시, 그리고 전문가에게 산림경영을 위탁하여 하는 대리경영을 활성화하고, 산주의 경영 확대를 위해 산림경영 전문 컨설턴트인 산림플래너 제도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산림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은 경제림 육성단지의 규모화입니다. 약 200헥타르 조성 예정이고, 조림, 촉각급 인도 등 산림사업의 패키지와 집약적 관리입니다. 세 번째로 국산 목재의 선순환 이용책 확대입니다. 국제 자업률이 17%에 불과하고 국산 목재의 78%가 저급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목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목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 낙엽성 제재목, 강릉 목공예 등입니다. 공공기관 국산지 우선 사용과 한국형 목조주택의 모델의 개발과 보급입니다. 대체로 청정임산물의 6차 산업화로 소량 다품종 분산 생산되어 소득 증대의 기여도가 낮으며 지역별로 전략품목 선정 6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산, 가공, 체험, 관광까지 연계되는 기술 지원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브랜드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산림생명 자원의 이용 활성화는 생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70% 정도로 높습니다. 지역별 특화된 생명산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계약 재배 프로세스를 정립합니다. 여섯 번째로 귀산촌 체계적 지원입니다. 산촌 미리 살아보기 캠프를 운영하고 정보 제공, 체험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산림체험관광, 산지 텃밭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산촌마을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합니다. 일곱 번째로 산림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현장에 맞는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과 책임 경영을 합니다. 시군 산림계획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 제도를 살펴보면 협업경영과 대리경영, 복합경영으로 나눠서 경영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협업경영은 소규모 산림 소유자들의 협동 경영을 통해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대리경영은 경영의사는 있으나 자금 기술이 부족한 산지에 산림경영을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복합경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지에서 목재 생산과 단기소득원 재배를 복합적으로 경영합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협업경영은 일정 지역 내에 산림을 소유한 여러 산주가 공동으로 산림경영에 참여하게 하여 경영 규모 확대를 통해 산주 소득 증대와 산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이고, 대리경영의 목적은 자기자본 또는 기술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산림경영이 어려운 산주와의 계약에 의해 산림경영 일체를 대리경영자가 대신 실행해주는 제도입니다. 복합경영의 목적은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 생산과 단기소득 임산물 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대상 면적을 살펴보면 협업경영은 협업체가 약 500헥타르, 협업경영단지가 약 3000헥타르, 그리고 대리경영은 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경영은 겸업 임업이 3헥타르 이상, 전문 임업이 50헥타르 이상, 기업 임업은 500헥타르 이상으로 합니다. 도입 시기를 살펴보면 협업경영은 1977년도, 대리경영은 1999년, 복합경영은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경영 주체는 협업경영은 협업체, 대리경영은 국가 지자체 임업인 등이며 복합경영은 산림소유자 또는 임업경영입니다. 경영 형태는 협업경영은 협동경영, 대리경영은 대리경영, 복합경영은 개별경영입니다. 경영 방법을 살펴보면 협업경영은 경영 목표, 관리 방법 등을 총회에서 의결하고 현장경영은 협업지도사의 지도하에 협업체 회원이 참여합니다. 대리경영은 경영 목적, 관리 방법 등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기업경영 방식으로 경영합니다. 복합경영은 경영 목적, 관리 방법은 경영자가 결정하고 의사결정, 작업 실행, 판단, 판매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경영계획을 보면 협업경영은 협업경영계획, 대리경영은 대리경영계획, 복합경영은 복합임업경영계획, 그리고 근거법률을 보면 협업경영은 임업 및 산촌 진행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림조합법, 대리경영과 복합경영은 임업 및 산촌 진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사유림 경영의 문제상황과 사유림 협업경영의 필요성을 표로 보면 사유림 경영의 여건을 보면 토지는 경영 소유 규모의 영세성, 그리고 소유 산지의 분산, 규모의 경제성 곤란, 영세 부재 산주, 그리고 노동을 보면 농산촌 노동력 부족, 노동력의 분야와 노령화, 노임의 상승, 자본 부족, 경영은 경영 능력, 기술 부족이 있으며 사유림 경영의 문제점으로는 사유림 경영의 낮은 경제성, 규모의 경제성 곤란, 그리고 경영의식 결여, 체계적인 사유림 경영 곤란에 산림작업 기피, 높은 생산비, 기계화의 한계, 그 다음에 사유림 경영 투자 회피, 개별산주에 대한 분산 투자, 그리고 사유림의 방치, 경영기술 지도 부족이 있으며 사유림 협업경영의 필요성을 보면 협업체 조직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 확보, 개별 영세 산주의 소규모 산지를 집단화하고 영세 부재 산주의 경영의식을 제고, 그 다음에 협업 산림 작업 담당, 기계 장비의 공동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자본 투자 방식의 전환은 협업체에 대한 집중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영 기술 인력 확보는 협업지도원에 의한 산림 경영 공동 산림소득 기술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상은 사유림 경영의 문제 상황과 사유림 협업 경영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 대책 2016년 산림청 자료와 사유림 협업 경영 활성화 방안 199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2번 대리경영입니다. 72회 사교시에서 대리경영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리경영의 개념은 대리경영 제도는 자기 자본 또는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산림 경영 일체를 산림조합 등 임업 경영 기술자가 대신 실행해주는 제도로서 경영이 방치된 산림의 계획적 육성으로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입 배경은 우리나라 사유림은 산림 면적의 67.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수익성, 소유규모의 영세성, 부재 산주의 증가 등으로 경영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규모로 분산 방치된 산림을 전문 임업 경영 기술이 있는 자로 하여금 산주를 대신하여 주방적으로 경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투자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산주가 안심하고 경영을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책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주와의 계약을 통해 산림을 경영하는 대리경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리경영 사업의 범위를 보면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산림보호 외찰, 임목 생육상황 파악 등 일반 관리활동,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등의 제공, 그 밖에 산림 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이 대상 범위입니다. 대리경영 대상 지역의 선정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 우선순위에 따라 대리경영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먼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임업진흥 권역,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임업용 산지, 그 밖에 산림 소유자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리경영의 효과, 기대 효과를 보면 정부 측면에서는 산림자원을 기술적, 계획적으로 육성 가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우량 목재 생산, 지역 고용인력 창출 및 산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등 각종 정책적,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주 입장에서는 방치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소득 증대와 함께 자산 가치의 증대 및 산림사업의 실행에 따른 보조사업의 확보가 용이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측면에서는 민주적, 상행식 산림취업 추진체계가 확립되고 행정력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 관련하여 최근 시행 중인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4의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휴림 또는 사휴림에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 업무 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먼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업무 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6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방해, 거부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리 대행자를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 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 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령으로 정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3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을 보면 법 23조의 제4항 1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사업이란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말합니다. 법 23조의 제4 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산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존협회,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등입니다. 법 23조 제4, 2항 제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란 관리 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강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산림사업의 대행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시정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대행의 통지 및 동의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 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관의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5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의 자격기준 등을 보면 법 23조의 4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련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시행령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행정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 업무 대행 기간 및 지역 등입니다.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현장조사, 감독 등 산림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사업의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요약하면 먼저 1단계의 추진 절차로 관리 대행자를 지정하고 수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세부 내용은 선정 방식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공개 모집이 원칙이며 수유계약 시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의 요건 등에 부합돼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입니다. 관리 대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집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업지 대상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협의를 확보하고 산림사업 시행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대행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며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등의 내용을 제출합니다. 예산은 그리고 사업량 검토를 지자체에서 하고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를 대행자에게 지자체에서 합니다. 사업명, 대상지,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이 내용입니다. 다음 3단계로 위스탁, 계약체결 및 사업비 배정 단계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합니다. 계약서에서는 계약조건, 사업계획 등을 명시하고 그 밖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4단계로 위스탁, 사업수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관리대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대행사업 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대행사업 내역서, 사업 일정표와 외주 사업 발주 및 감독관 선임계획 등을 제출합니다. 다음 5단계로 단위사업 발주 및 시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대행자, 용역, 시행업체가 사업과 관련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 발주 관리를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관리를 합니다. 관리대행하는 사업종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합니다. 감독관 선임 및 관리감독을 하고 단위사업 준공 처리 및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준공검사는 지자체와 공동 진행합니다. 준공검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마지막 6단계로 위스탁 사업 준공 및 정산입니다. 관리 대행자와 지방자치단 간에 이루어집니다. 대행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탄소흡수원법 제8조에 따른 산림사업 이력 정보를 산림경영이윤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준공 완료 30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관리대행자는 대행사업 완료 후 향후 연도 사업 물량에 대한 제안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보면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 인력 부족, 그리고 산림사업의 시기성, 산주 동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산림 경영 활성에 장애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배경입니다. 목적으로는 산림조합 대행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통한 산림 경영 활성화입니다.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19년부터 20년까지 실시했고, 다음 단계로 민간 협력동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2021년부터 23년까지 실시했습니다. 관할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유림의 조림, 숙각구기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일괄하여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의 산림사업은 조림, 숙각구기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고, 시범사업에서의 산림사업 관련 업무 대행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지자체 참여 현황으로는 19년도에 2개소, 2개소, 20년 23, 21, 52, 22, 62, 2개소, 23년도에는 66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산림청에서 시군의 사업관리 발주를 하고, 시행은 산림조합, 산림법인, 기술자,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종전 방안을 개편하여 산림청에서 시군에 하달하고, 시군에서 산림조합, 지역산림조합에서 배정을 하면 산림조합 감독하에 시행하에 산림법인, 기술자, 엔지니어링들이 시행하는 체제입니다. 지자체는 시범사업 승인, 위탁, 계약 체결,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시범사업 총괄 준공을 하고, 산림조합은 산주동의 경영계획 수립, 단위사업 발주, 사업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관리, 사업적 안전관리 등을 하며, 사업 발주, 설계, 시공, 감리는 공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산림조합의 사업에 직접 참여는 배제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실무 매뉴얼 2024년 산림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3번 산림복합경영입니다. 99회 4교시에서 산림경영의 목적에 따른 경영 형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우리나라 복합 산림경영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토픽 63번 산림복합경영입니다. 99회 4교시에서 산림경영의 목적에 따른 경영 형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우리나라 복합 산림경영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림복합경영의 개념을 살펴보면 산지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목재 생산만으로는 수익률이 낮고 자금의 회전도 또한 늦음으로 단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채, 과실, 약초, 수액 등 단기 임산물 생산도 병행하여 지속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산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 산림을 감벌하고 초지를 조성하여 소, 양, 염소 등을 방목하거나 양봉, 곤충사육, 버섯 재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의 개념은 산지에서 숲을 가꾸면서 나무 아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지 단기소득 작물인 표고버섯 및 더덕, 곰치, 고사리, 기능성 약초 재배, 그리고 녹색관광 등입니다. 산림복합경영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산림복합경영 추진 배경으로는 산림복합경영은 지역균형 발전, 건강한 먹거리와 여가 공간인 숲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산촌주민의 산지 이용을 통한 소득과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적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1960년대 이후 대대적인 조건과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장령림에 접어들어 인간의 산채를 재배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조림입니다. 조림과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산림복합경영은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늘어나는 고품질 임산물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자생 식양용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현황에서 산림복합경영이 가능한 품목, 적합한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유실수는 밤나무, 호두, 빼실, 다래, 오미자, 감나무, 대추 등이며, 수액은 고르쇠,
수액, 자작, 거제수 수액 등이 있으며 나무 순으로는 음나무, 두릅, 온나무, 참죽, 오갈피류, 다래, 회입, 화살나무 등이 순이 있습니다. 특용수는 헛개, 복분자 딸기, 돌배, 오갈피류, 마가목, 산사, 토피, 산초 등이 있으며 밀원수로는 헛개, 밤나무, 복분자 딸기, 온나무, 쉬나무 등이 있습니다. 산채류에는 곰치, 고사리, 참치, 곤드레, 참나물, 더덕, 산마늘, 곤달비, 어수리, 도라지, 둥개승마, 두매고추, 누리대 등이 있습니다. 약초류에는 산양삼, 삼지구엽초, 당귀, 하수초, 산약, 전호, 삼주, 모시대, 어성초 등이 있으며 기타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머위, 달래, 쓴바귀 등이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 모델 유형은 단기소득 사업 중심형은 산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더덕, 산채, 약초 등 단기소득 품목을 중점 생산하고 목재 생산 중심형은 단기소득 사업을 병행하며 복합산지 관리형은 목재 생산 하층 식생을 활용하여 산채, 약초를 재배하거나 방목, 토종벌, 곤충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임산물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산림의 복합적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기소득 사업 중심형은 단기소득 위주 경영 모델이고 산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기소득 품목을 중점 생산합니다. 목재 생산 중심형은 목재 생산과 단기소득 사업을 절충한 경영 모델이고 산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공간에 단기소득 품목을 생산합니다. 복합산지 관리형은 산림의 복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발, 임산물 생산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산림 경영 모델입니다. 목재 생산님 하층 식생으로 더덕 등 산채류, 약채류를 재배합니다. 목재 생산인과 방목업을 합니다. 염소는 제외합니다. 목재 생산인과 토종벌, 곤충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합니다. 산림 복합 경영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임원 및 산촌진흥에 관한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목재 생산의 장기성, 저수익성을 보완하여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단기소득 사업을 목재 생산과 함께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유형별 경영 모델 등을 개발, 보급하도록 합니다.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의 복합 경영 지원을 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 생산과 함께 단기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 모델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 재배 기술 등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산림복합경영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4번 복합산림경영의 종류와 내용입니다. 120회 4교시에서 우리나라의 산림복합관리 유형 그리고 120회 1교시에서 복합산림경영의 종류와 내용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복합경영 지원에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 생산과 함께 단기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 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림재배 기술 등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림복합경영의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림농업 유형은 크게 산림청 유형과 강원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유형으로 온대지역의 유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림은 산림복합경영의 유형을 나타낸 겁니다. 강원도 유형은 산림농업, 장내단지, 산약초단지, 지역특화, 산림복합경영이 있고 협약경영이 있습니다. 산림청 유형으로는 단기소득으로 산림농업,
장려단지, 산약단지, 지역특화, 산림복합경영, 그리고 인간재배, 산림농장 등이 있고, 단기소득과 복합산지, 목재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대지역 유형에서는 단기소득이 인간재배, 산림농장이 해당되고 복합산지에서는 인간축산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온대지역 유형의 기타로 방풍림과 수변 확충 숲이 있습니다. 산림청의 유형은 산림복합경영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구분으로 단기소득형, 복합산지형, 목재생산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온대지역의 산림농업 유형은 인간재배, 산림농장, 인간축산, 방풍림, 수변완충숲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산림농업 유형 가운데 많이 추진되는 유형은 산림청의 경우 복합산지형을 둘 수 있으며 갈수록 이 유형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구분하고 있는 산림복합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단기소득 중심형과 목재생산 중심형, 복합산지 관리형이 있습니다. 개념을 살펴보면 단기소득 사업 중심형은 단기소득 사업 위주의 경영 모델하고 복합생산 중심형, 목재생산과 단기소득 사업을 절충한 경영 모델이며 복합산지 관리형은 산림의 복합적 기능 개발로 임산물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형태입니다. 선정 기준으로 산림 면적과 목재 생산 비율을 보면 단기소득 사업은 10헥타르 이상, 그리고 목재 생산 비율은 50% 이상, 그리고 목재 생산 중심은 산림 면적 10헥타르 이상이고 목재 생산 비율은 70%, 그리고 복합산지는 산림 면적 5헥타르 이상, 목재 생산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대상 사업 기준으로 단기소득 사업 중심형은 산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기소득 품목을 중점 생산하고, 목재 생산 중심형은 산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공간에 단기소득 품목을 생산하며, 복합산지 관리형은 목재 생산임 하층 식생으로 더덕 등 산채류, 약초류 재배하고, 목재 생산임과 방목업, 그리고 목재 생산임과 토종벌, 건축 등을 같이 합니다. 산림 경영 목적에 따른 경영 형태를 살펴보면 산림 경영의 형태는 경영이 어떤 경영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또는 어떤 경영 목적이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기업적인 측면에서 경영 형태와 현실적인 경영 목적에 따른 경영 형태로 나뉩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경영 형태를 보면 기업적 경영 형태는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분류되는데, 법률적 측면에서는 개인, 조합법에 의한 조합, 상법에 의한 합병, 합자, 주식 등의 회사와 특별법에 의한 공사, 공단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기업, 공기업, 공사협동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기업은 단독사기업, 집단기업으로 나누고 공기업은 공법인, 공사, 공단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실적인 경영 목적에 따른 경영 형태는 크게 종속적 산림경영, 부차적 산림경영, 그리고 주업적 산림경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원만을 전업으로 하는 산림경영은 적고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산업과 연계를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에서 농업에 필요한 농용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경영하거나, 석탄업자가 석탄 생산에 필요한 갱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경영하거나, 제지업자가 제지 원료인 펄프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산림경영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종속적 산림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차적 산림경영은 농업을 하면서 여력을 이용하여 부업 또는 겸업의 형태로 산림을 경영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임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주업적 산림경영은 전체 수입원을 산림경영에 통해 얻은 경영형태로서 국공유림, 해사림, 동림가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복합 산림경영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산림경영을 통해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임목생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생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합 산림경영은 지역 산림의 특성,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경영 방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복합 산림 경영을 크게 9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농지범은 농지의 주변이나 뚝, 농지와 농지와의 경계선 등의 일실수, 투경수, 속성수 등을 식지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형태입니다. 비임지 임업은 임지가 아닌 하천, 부지, 구릉지, 원야,
도로변, 철도변, 공안지, 건물 주변, 운동장 주변 등의 적성수, 밀원식물, 연료목 등을 식재하여 수입원 확보를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혼농임업은 임지의 일부 또는 수목이 드문드문 있는 임지를 이용하여 목초, 특용작물, 약초, 인삼 등의 특용작물과 산채 등을 재배하는 형태의 산림경영입니다. 혼목임업은 인간 방목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임목이 울폐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임내 가축을 방목하여 임지의 야생초를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양봉임업은 임지 내 밀원식물을 이용하여 양봉업을 같이 하는 형태의 산림경영이고 산촌진흥 사업으로 많은 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임업은 산림의 부산물인 종실, 수피, 수염, 수액, 수군, 버섯, 산채, 약초 등을 주로 채취하거나 증식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산림경영 형태이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임업은 간벌할 임목을 대묘로 구치하여 도시의 조경수, 가로수, 관상수로 판매하는 형태의 산림경영입니다. 수렴임업은 일정 구역에 산림 내 생육하고 있는 야생동물 증식 보호를 위하여 산림 내 수렵장을 운영하여 수입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휴양임업은 산림 내 휴양시설을 갖춰 휴양객을 유치함으로써 수입을 올리는 산림경영으로 관광임업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지역문화, 교통,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계시킨다면 기업화된 휴양임업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302쪽과 임업기술 핸드북 14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5번 선도 산림경영단지입니다. 105회 4교시에서 2013년부터 핵심 산림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산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경영주체에 의하여 단지와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운영하였습니다. 산림 소유 규모의 영세성과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개별 산주 단위에서 산림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 집단화하고 투자 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 모델을 개발, 확산하여 산주 수익 제고를 통한 산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개념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 638만 헥타르의 68%, 433만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은 1인당 평균 산림 소유 면적이 2헥타르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도 밀도는 선진국 독일 헥타르당 54m, 오스트리아 45m, 일본 13m에 한참 못 미치는 3m입니다. 헥타르당 3m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이러한 우리 산림경영의 단점을 극복하고 우량 목재 생산과 임업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 영세한 사유림을 집단화, 규모화한 우수 산림경영 모델입니다. 영세한 사유림을 집단화, 규모화하여 지속적인 경영을 통하여 사유림 경영의 성공 모델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계열을 보면 먼저 대상은 경제림 육성단지 중에서 산지의 참여도가 높고 산림 경영 여건이 우수한 1,000헥타르 이상의 규모와 집단화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조건은 산림 경영 여건이 우수한 1,000헥타르 이상의 규모와 집단화된 사유림, 단지 내 산지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으로 동률이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사업은 전문 경영 주체에 의해 산림사업을 통합 실행합니다. 조림, 숯가꾸기, 임도, 서방 소득사업 등 통합하여 시행하고 예산은 2013년부터 10년간 총 140억 10개소를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2025년 10년간 총 75억 원 8개소를 지원합니다. 매년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한 사업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한 경영인재는 산림경영 계획기간 10년까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선정은 일반 공모,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 산림청장이 선정합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2017년 말 기준으로 구기림의 6개 단지 31,819헥타르, 그리고 사유림 10개 단지 18,296헥타르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구기림 5개 단지, 사유림 24개 단지, 총 29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으로 산림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산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림 경영 관리 전략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됩니다. 중국 FTA에 대응해 전국 사유림 경영인 및 임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인가의 소득 창출 및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림 경영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각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다양한 선도 산림 경영단지의 소득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의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선도 산림 경영 계획 체결, 산주와 경영주체 간의 체결하며 사업 신청은 경영주체가 지자체로 신청을 하고 예산 배정은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합니다. 예산 편성 및 계약 체결은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하고 다음 단계로 사업 실행 및 사업비 청구는 경영주체가 지자체에 청구를 합니다. 실적 확인 및 사업비 정산 지급은 지자체가 경영주체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는 지자체가 경영주체로 합니다. 사업비 정산 확정은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하고 평가 및 한류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홈페이지 2025년 산림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